근데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가족 혹은 제3자와의 세무조사에 파생돼 가지고 연관이 됐을 때 조사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솔직한 세무사 김태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세금이 상속세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은 사전증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증여라는 행위 자체는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뜻하고, 이런 사전증여라는 용어 자체가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증여한 내역 자체를 사전증여라고 일컫게 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하게 되고요. 상속세는 10년 동안 똑같이 합산하게 되고,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내역을 합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과 5년이라는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 증여를 통해서 이 상속 세금을 절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대 여명이 많이 남으신 분들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미리 분배를 한다면 세금 절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일반인 분들께서 온전히 사전 증여를 무엇을, 어떤 물건을 증여하시고 결정하실지는 조금 판단이 어려워 보이고요. 세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부동산이 많으신지 혹은 금융재산이 많으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가 사전 증여 재산을 어떤 물건을 먼저 사전 증여를 할 건지가 달라지게 되고요. 상속인분들이 많으신 경우라고 하시면 흔히들 얘기하는 인적 공제를 활용해 가지고 공제 금액을 늘리고 배우자 공제 금액도 늘려 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워낙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남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억울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신다거나 혹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신다고 하셨을 때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더불어 가지고 탈세 제보, 가족 혹은 제3자와의 세무조사에 파생돼 가지고 연관이 됐을 때 조사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여러 플랜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세무 대리인과의 상담이 우선시 되고요. 두 번째는 신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를 전달받는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슈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 네 번째는 세금 신고서 및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전달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납부서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속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 사람의 처음과 끝, 그리고 한 사람의 재산 관계, 그리고 입출금 내역제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는 사실 살아생전에 한두 번 정도밖에 겪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슬퍼함과 동시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또 납세자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 플랜이 달라지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솔직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세무사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